안녕하십니까. 고진숙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있어서 추가적인 부분이나 잘못 이해된 부분이 있어서 이를 바로잡고자 보충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이촌동 반도아파트 주변 주민 교통사고 위험 요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서울시 교량안전과에서 신규로 허가를 받아 2018년 2월 28일로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그 가설 건축물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허가가 다시 허가 신규가 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다시 사용 허가가 되었다면 이를 민원 제기한 반도아파트 측에도 설명드렸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로 조명 허가를 신규 또는 연장하셨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촌 종합시장 주변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대책에 관한 질문, 구청 측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용산구만의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엊그제 용광중학교 학생으로부터 쓰레기 무단 투기 관련 조별 과제에 대한 내용을 듣고 본의원의 구정질문과 오늘까지 구청 측의 답변에 대해서 인터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 우리 구의 입장을 잘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1층 상가 상인들 그리고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학생들까지도 관심을 갖고 수업 시간에 토론하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용산구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으로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한강로 3가 65-325의 오필지 건축에 따른 주변 주민 피해 대책에 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4번 질문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을 듣고 용산구청이 아닌 시공사 측에서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본 의원의 그 구정질문 중 뇌졸중으로 쓰러져 입원 후 통원 치료하며 집안에 누워 계시던 할머니께서 공사장의 소음이 시끄러워 할아버지께 말씀드리고 할아버지는 공사장에 가서 항의를 하셨지만 안에 들어가면 법으로 걸린다고 하며 안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나중에 햄 세트 하나를 돌려주었더니 이틀 후에 다시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공사장의 공사 소음은 지나가는 일반인이 들어도 신경이 쓰이는데 당시 공사는 새벽부터 시작되었고 그 지하 7층까지 터파기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 공사에 대한 터파기 공사로 인한 그 소음은 그 굉음은 요양을 취해야 할 어르신이 그 굉음에 시달리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적으로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 밖에도 고시원 같은 쪽방을 운영하시는 주민이 있는데 공사장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서 소음, 먼지로 인해서 입주자 몇 분이 나가셨습니다. 그에 대한 피해 대책은 누가 해주는 겁니까? 그 쪽방 앞에는 바로 공사장으로 통하는 문이 있었고 그 공사장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서 소음 먼지로 인한 그 피해가 아주 심했다고 하고 레미콘 차량이 대로변으로 다닌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된 것은 최근 얼마 전의 일입니다. 계속 쌍용 아파트 쪽 그리고 한강초등학교가 있는 그쪽으로 공사 차량이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낙하물 방지책도 최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도 여름에 이미 한번 현장을 다 돌아보았습니다. 굉장히 약한, 굉장히 거의 거칠해적인 낙하물 방지책이 되어 있더군요. 또한 사전조사를 50여 채 중 20여 채 했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왜 안 하셨습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본 의원이 구정 질문하기 전날도 다시 현장을 돌아보며 확인했습니다. 효성 용산 4구역 효성 건설에는 분명히 계측기와 소음 측정기가 외부에 달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어디에도 그 소음을 측정하는 계측기는 달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로 인해 받으신 피해 주민들에 대해 구체적인 피해 사실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또한 공사 전 구정질문 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용산구는 용산 참사를 비롯하여 용산역 앞 대우 퓨르지오 서밋 버스 정류장 앞 집안 침하 사건, 그리고 지난 6월의 용산 4구역 인근 4층 건물 붕괴 등 공사 관련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사로 인한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이를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한 용산구의 성실한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주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또한 이촌 파출소 관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원 부지는 해제하지 않을 것이며 이촌 파출소도 존치시키겠다는 것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미 2018년 7월 피고인 용산구는 원고에게 32억 7,129만 9,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1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부당이득금의 반환 의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으므로 피고 용산구는 원고에게 그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용산구는 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악의 수익자로서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점유율 이후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하고 원고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이후로는 그 지체 책임도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위 부당이득금은 2011년 1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임료와 이자에 대해 지급 판결한 것으로 2007년 해당 토지 매각 당시에는 현 구청장이 아니었다고 하나 2014년 소송 시작 당시에는 현 구청장께서 소송을 시작하셨습니다. 구청 행정은 연속선상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 구청장 때 매각되어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 또한 무책임 행정의 극치로 볼 수 있으며 소송 시작 당시에도 여러 자문을 받은 결과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송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2011년에서 2012년 10월 말까지 6억 3,249만 8,080원, 2012년 11월에서 2013년 10월까지는 6억,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 말까지는 5억, 합 18억 1,837만 3,780원으로 부당이득금을 반환 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 32억과 앞으로 연 15%에 해당하는 이자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파출소가 이전되고 철거되는 그래서 재판 중이며 그 판결이 확정된 2018년 7월 20일 이후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이촌 일동 주민과 용산구민에게 알려드린 적 있습니까? 본 의원도 2018년 8월 30 경찰청의 설명회를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이촌동 주민의 치안 불안과 용산구의 안이한 행정으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에 대해 주민으로서 알 권리 충족을 채워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